자, 그 다음에 공정성 이슈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많이 좀 제기가 됐는데요.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앞쪽에서 잠깐 말씀드린 편향 얘기인데, 이거는 일단은 데이터, 제가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쪽에서 말씀드렸는데, 보통 GI, GO라고 갈비쥐인, 갈비쥐아웃,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으면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데이터를 다루는 거는 AI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일단 이거를 잘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뭐 공정성 이슈 이러면은 인공지능은 뭐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고 인간이 결국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데이터를 잘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그 생성 AI 에게 하이페잉 여기 보시면 영어로 하이페잉 아큐페이션 그래서 이렇게 임금을 높게 받는 직업을 한번 얼굴을 만들어 봐라라고 했어요. 굉장히 재밌는 과제죠. 했더니 만들고 거기에 이제 어떤 직업인지 한번 이름을 붙여봐라라고 했더니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텍스트를 넣으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예,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어, 맨 위에 보시면 거기서 남자 얼굴이죠. 아래는 지금 로우 페잉, 좀 저임금 직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래쪽은 지금 맨 왼쪽엔 제니터라고 화장실 청소하는 그런 직업. 근데 이거는 남자로 돼 있어요. 이도 남자한테 편향이 있네요. 그다음에 디시워셔는 그 설거지하는 만약에 직업이 있다고 하면은 여자로 돼 있고 패스트푸드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여자. 뭐 이렇게 약간 프레임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니까 생성 AI에도 이렇게 편향이 있구나. 인종, 성별 불평등이 있구나. 그래서 백인 남성을 CEO로 여성은 종속적인 역할로 묘사가 되어 있고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지금 왼쪽 그림에서 제니터 보시면은 주로 남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이것도 남성을 더 이렇게 좀 어, 지금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남성인데 또 낮은 임금 받는 사람은 두 개가 여성이지만 또 제니터라는 또 직업은 또 남성한테 또 편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 피부의 남성은 범죄를 저지르고 검은 피부의 여성은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고정관념. 지금 제가 여기서 인용한 거는 지금 여기 사진 6개인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가면은. 이건 따로 오프라인에서 제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래서 지금 공정성 이슈가 여기서 이렇게 있고요. 편향이 증폭된다는 거. 이게 다 AI뿐만 아니라 생성 AI에서도 지금 이렇게 4가지 이슈가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걸 따로 다루는 이유는 어, 그 서베이와 같은 연구에서와는 약간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성 AI에서의 이런 이슈들을 따로 다루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 편향 얘기 나왔으니까 같이 얘기를 할 만한 지점이 우리가 보통 AI 그러면은 뭔가 그래도 아무리 편향이 있어도 뭐 웬만큼 객관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예들이 있는데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 그, 생성 AI를 만드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정치적 경향성을 살펴본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토리테리안, 리버테리안, 뭐 자유주의, 그다음에 여기는 권위주의, 그다음 레프트, 좌익, 라이트, 우익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던져본 거죠. 그러면 거기 답변을 나오는 걸 보고 정치적 경향성을 살펴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목록은 생성 AI 모델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지금 GPT도 있고 GPT-2부터 막 GPT-4도 있고 바르트, 그다음에 로버트, 버트는 옛날부터 있던 모델인데요. 알파카가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는 다 정치적 경향성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 경향성이 있다는 점, 그러니까 편향이 있다는 거죠. 객관적일 수는 없고요. 그 외 이슈들은 뭐 예전부터 많이 얘기됐던 거라서 제가 강조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알고는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이슈들은 안전성, 그다음에 개인정보.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떤 개인정보를 나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 입력을 해서 프롬프트를 넣으면 당연히 그것이 데이터로 생성 AI를 만드는 회사로 들어가겠죠. 다시 입력 정보로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해서 만약에 치료 및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 관련된 사항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인 사항들인데 이런 것들을 AI에 입력하면은 이거 약간 개인정보가 새는 거기 때문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동의서는 원래 그 예전에 서베이에서도 이게 항상 있었거든요. 필수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치료 및 상담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래도 괜찮으냐라는 점을 이제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AI를 활용할 때 이거는 이제 정말 직종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해석의 정확성, 우리가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롬프트를 던지고 답변이 나왔을 때 똑같은 답변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AI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생성 AI가 어떤 답변을 주었을 때 그것이 편향을 당연히 이게 앞쪽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정치적 경향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앞쪽에서 봤듯이 이런 편향이 있고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은지를 약간 그런 분위기, 그런 방향의 내용이 나왔다면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프롬프트를 다시 제시해서 다시 답을 받는 약간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거로 다 걸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안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성을 가지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AI는 정말 단순한 굉장히 빨리 좋은 작업을 해주지만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AI가 뭐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인간이 잘 판단하고 처리를 해야 될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대처를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되는가라는 지점인데, 정확성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자, 정확성은 답변이 정확한지,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겁니다. 결국은 앞쪽에서 제가 인간이 이거는 결국 다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책에 있는 것을 직접 보고 그것을 인용했다면 지금은 AI가 알려주는데 이게 진짜로 그런지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일이 더 많아졌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중 출처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도 검색하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식 문서라는 거는 누구나 인정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성 이슈가 없다는 점을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 문서를 좀 참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게 생성 A가 아니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과제나 연구를 할 때 인터넷을 참조를 많이 하는데, 인터넷에는 가짜 정보도 사실 많기 때문에 보다 공식적인 문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확성은 뭐니 뭐니 해도 최신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무리 팩트를 반영을 하는 데이터를 할지라도 역사라는 그 역사적인 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가장 최신 데이터인지 아닌지는 결국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굉장히 뭔가 멋지고 좋은 답변인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우리 상식에 맞는지를 검토를 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실성 이슈는 재현성 검증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쪽에서 제가 이미 어떤 것들을, 기록을 하거나 과제나 연구를 할 때 밝혀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활용하는 데이터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생성 AI 어떤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리즘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생성 AI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
그 회사 홈페이지 가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변경사항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록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현이 가능하도록 이거는 메소드는 이거 지금 논문에서의 방법론 안에 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꼭 논문을 쓰지 않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통 어떤 걸 발표하거나 과제 발표할 때에는 제가 여기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썼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활용한 AI 도구의 명칭, 무엇이 알파카인지, 뭐 챗GPT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뭐, 그런 것들을 밝히고, 그다음에 날짜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재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버전만 밝히지 않고 이것을 언제 했는지. 자, 요거는 아까 앞쪽에서 제가 요 팩트랑 좀 관련이 있기도 한데요. 그 사실은 업데이트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백조는 항상 흰색으로 알고 있는데 까만 백조가 나타났다고 갑자기 이게 뭐 환경 문제로 갑자기 백조가 까만 백조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사실들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날짜도 사실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날짜를 안 밝히고 만약에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경우에 이 사람이 과연 이 진실성을 반영을 했는지는 사실은 자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프롬프트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 그 내용을 이런 것까지 밝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재현성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려줘라고 했다라는 점을 좀 그대로 써줘야 하고요. 그리고 프롬프트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거쳐서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전체를 다 밝히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것은 그냥 제가 한 예로 혹시 연구하시는 분들, 영어 논문 쓰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이거는 제가 쓴 것이 아니고 그 이제 국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밝히는 게 좋다라는 예가 나와 있어서 하나 갖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 챗 GPT에 의해서 생성된 텍스트 샘플을 사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뭐 각주로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예 밝힐 수도 있다는 점. 그다음에 독창성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창성은 주로 이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개인정보가 세면 안 되는 거 이런 문제잖아요. 저작권 문제.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그 법제화가 된 유럽에서 GDPR 이거는 굉장히 많이 얘기가 돼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요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처리 원칙에는 이건 굉장히 원칙적이고 이것이 꼭 생성 AI가 아니어도 사실은 적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처리가 적법해야 되고 공정성은 제가 앞에서 다뤘잖아요. 그다음에 투명성, 뭔가 이렇게 숨기거나 아니면은 안 보이게 혹은 잘 모르게 하면 안 되는 것. 그다음에 목적 제한, 그다음에 개인정보 최소화. 이건 옛날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정확성 앞에 나왔고요. 아마 여기서 다 같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무결성, 기밀성 이런 게 또 있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 마지막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6가지 우리 이렇게 했어라고 하면 되지 않고 이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쪽에서 기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록하고 증명을 놓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조금 아까 GDPR EU 얘기했었는데 EU에서 이제 이런 그 AI 관련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금지되는 AI 시스템을 잠깐 보고 지나가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 이거는 중국에서 지금 현재 중국은 이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 그냥 하는데요. 막 그 사람의 그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측정한다던가 이런 거. 그다음에 민감한 특성, 성별, 인종, 민족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분류 시스템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예측 치안 시스템. 아까 제가 앞쪽에서 컴파스 범죄 예측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금지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편향의 문제도 있겠지만 굉장히 개인의 아주 사생활적인 정보들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얼굴 인식을 목적 없이 스크랩하는 행위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따로 다루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 안전 기본권 이런 것들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 다음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외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쪽에서 이렇게 독창성 이슈는 어떻게 하고, 진실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는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생성 AI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거나, 이렇게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들을 제가, 문헌을, 보고서는 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NIH 국립보건원, 호주 ARC 그 연구 그 단체 위원회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심사자들이 과제 심사를 위해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분석이나 평가 이론 작성하는 공지. 이거는 아니 감히 AI를 활용해서 해? 본인이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뭔가 심사를 할 때 그 논문이나 어떤 과제 같은 것들을 그 챗 GPT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동료 심사 기밀 유지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학생들, 지금 이걸 든 학생들은 뭐 과제 심사를 해본 경험은 없겠지만은 비슷하게 뭐 동료나 뭐 친구들이 하는 거를 어떤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지식재산권, 독창성, 이런 문제. 그래서 이걸 아예 이제 미국이나 호주는 금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사실은 개인이 사용하면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실은 기록에 남는 거죠. 우리가 챗 GPT에 그 프롬프트를 해서 남는 것도 사실은 다 기록에 남는 거죠. 우리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지운다고 해서 그 오픈 AI 쪽에 기록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제학술지 출판윤리위원회를 봤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AI 도구는 논문의 저자로 등재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예전에 그 오픈 AI의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발빠르게 챗 GPT와 내가 같이 공저자로 있는 논문 하나 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안 나왔었고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AI는 법적인 주체가 아닙니다. 만약에 주체로 인정을 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법적인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저작권 제출된 작품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책임도 질 수 없고 권리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비법인체로서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건 했던 건데 그 법인이라고 할 때 요 인이 법적인 그런 지위를 가리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person과 human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법인에서의 이는 person이다. 근데 이 person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법적인 지위를 가짐을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AI 도구가 논문의 저자로 등재될 수 없다는 거지. AI는 기계니까 어떻게 법적 주체가 되냐 이런 논의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보시면 논문 이미지나 그래픽,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AI 도구를 사용하면은 어떻게 수행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건 제가 앞에서 다 기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고 내용, 그다음에 AI 도구로 조작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거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AI 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이게 사실이 아닌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재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이 노출이 됐을 때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닌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오픈 AI에서는 우리는 개인정보를 이렇게 보관하지 않는다라고 말은 할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AI가 더 잘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생성 AI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넣은 그 입력된 데이터를 당연히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생각을 해보면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정성 이슈로 넘어가면요. 이 공정성 이슈는 앞쪽에서 아까 그 편향 문제랑 관련돼 있는데 이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데이터가 좀 양도 커야 되고 질적으로도 좀 이렇게 비율이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기계학 시스템 결과 사실 그렇게 해도 편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수업 시간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니까 네, 그거는 따로 얘기를 하고요. 어, 기계학습 시스템의 결과가 편향을 반영하지 않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1, 2, 3, 4를 쫙 보시면 AI 활용 안 할 때가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만큼 조금 더 인간을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체크해야 될 것이 많은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기계학습 시스템이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네, 할 게 많네요. 그다음에 구글의 와리프 도구하고 IBM의 AI 페어니스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따로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다라고 따로 다루니까 따로 얘기를 하고요. 좀 이런 리소스를 사용해서 모델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쪽에서 제가 AI가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데이터를 모아서 전처리하고 이런 과정을 한번 앞쪽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 알아야 되는 이유가 데이터셋에는 편향을 유발할 수 있는 분류나 레이블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AI에 사용된 데이터들을 조금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공정성 이슈가 조금은 완화가 될 수가 있고요. 공정성 이슈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또 수업 시간에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요거는 아까 제가 여기서 AI 페어니스 이런 것들을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거니까 지금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정성 이슈 편향 방지 다시 돌아오면 생성 AI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입력하는 문구가 사실은 AI가 그 출력을 하는 문구가 있으면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입력하는 우리도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향이라든가 편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 편견에 맞춰서 대답이 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력하는 문구가 AI 안에 내재한 편향을 이끌어내지 않도록 우리도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력되어 나온 문구나 그림이 아까 그림 보셨는데 어, 여성, 남성, 뭐 흑인, 백인 그림 보셨는데요. 성, 인종, 문화, 나이, 계층, 직업 이것이 다 편향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반영하지 않는지를 재검토를 해야 되고 재검토할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편향이 반영됐다고 하면은 이제 뭐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를 다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위에서 이러이러한 점이 편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점은 좀 제한하고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다행히 생성 AI가 대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조정하고 재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 AI를 활용할 때 연구 요소들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 부분인데요. 데이터를 선정할 때는 이제 그 목적이 뭔지, 사용을 어떤 걸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다 한 단계 한 단계 다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한 정확성, 진실성, 독창성, 공정성 여부를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요거는 옛날부터 사실 있던 문제라서 새롭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정확성, 진실성 이런 것들이 다 AI에서의 데이터 셋의 다양성, 대표성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좀 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생성 AI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는 생성 AI에 데이터를 올리고 그걸 분석해줘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올린 데이터 셋 혹은 데이터에 그 자체가 조금 편향이 돼 있다면 분석 또한 굉장히 편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인간이 잘 다듬어서 올려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AI가 기계로서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인간이 넣은 데이터, 인간이 분류한 레이블, 그다음에 인간이 하는 분석, 인간이 하는 해석, 그다음에 인간이 넣은 프롬프트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고 보시면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논문을 쓰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요. 좀 보시면 저널에 AI를 활용하는 연구 관련 윤리 중 현재를 좀 봤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젠더 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서베이를 할 경우에는
뭐 남성이 10명이다 이러면 안 되고 남성 10명이면 여성 10명 구하기가 어려우면 최소한 8명이라도 이렇게 약간 비율을 대강 맞추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그 연구윤리 그 심의를 받을 때에도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요거에 지금 이건 생성 AI 윤리랑 관련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또 마찬가지죠. 데이터를 우리가 제시할 때도 그렇고 프롬프트를 넣을 때도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점이 어디서 왔냐면 이거 지금 젠더 관련된 거는 아까 제가 앞쪽에서 네 가지 연구윤리 이슈 얘기 드릴 때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 역사적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젠더 이노베이션이라고 2005년에 이 스탠포드 대학의 이 교수가 창안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피해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남성 중심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이 여성한테 좀 치명적인 부작용이 몸이 좀 다르니까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발점이 돼서 젠더 혁신 때문에 논문에도 이런 젠더 혁신 정책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AI를 보면 젠더뿐만 아니라 인종, 아까 앞쪽에서 백인, 흑인 보셨잖아요. 인종, 문화, 국가, 나이, 여기 나이도 있습니다. 그 나이가 다르면 몸도 달라지잖아요. 교육 수준, 경제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하면 안 되는 모든 카테고리들, 를 보호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관련해서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그 양이나 가중치에서 편향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체크해야 될 거를 아까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기술 표준 만드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에서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그 기업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니까 혹시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그럴 학생분들이나 연구자 학생들은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쭉 보시면은 체크해야 될 게 굉장히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체크하는 것이 막 너무너무 심하게 어려워서 연구를 못한다 이럴 정도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연구 환경과 우리가 뭔가를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잘하고 안전하게 문제가 없도록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